6학년 여러분, 오늘은 생활과 소프트웨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42쪽을 펼쳐주세요. 지난 시간에 절차적 사고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절차적 사고란 무엇인가요? 절차적 사고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각의 문제를 순서에 맞게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이공원에서 이 절차적 사고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어떤 문제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42쪽에서 학생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살펴보세요. 잘 살펴봤나요? 학생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학생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놀이기구를 최대한 많이 타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절차적 사고를 적용하여 해결해 볼까요? 오늘은 절차적 사고를 적용하여 일상생활 속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해결 방법을 탐색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었나요? 먼저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눠야 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춘 후 교과서 42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작은 단위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 주어진 시간 안에 놀이기구를 최대한 많이 타야 하는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면 놀이기구를 최대한 많이 타기, 식당에서 반드시 점심 먹기, 전체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체 시간은 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이동 시간을 다 합친 시간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주어진 시간 안에 놀이기구를 최대한 많이 타야 하는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면 놀이기구를 최대한 많이 타기, 식당에서 반드시 점심 먹기, 전체 시간을 최소화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고려해야 할 조건도 파악해야 합니다. 영상을 잠시 멈춘 후 교과서 42쪽을 읽으면서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은 놀이공원에 머무는 시간은 5시간, 즉 300분이라는 것과 점심시간이 40분인 것과 놀이기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이동시간, 기다리는 시간과 타는 시간을 합치면 30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은 놀이공원에 머무는 시간은 5시간, 즉 300분이라는 것, 점심시간이 40분인 것과 놀이기구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이동시간, 기다리는 시간과 타는 시간을 합치면 30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면 문제를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먼저 놀이기구가 있는 장소를 동그라미로 단순화한 뒤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다음은 동그라미 사이를 연결한 직선 위에 이동시간을 표시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먼저
놀이기구가 있는 장소를 동그라미로 단순화한 뒤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고 동그라미 사이를 연결한 직선 위에 이동 시간을 표시합니다. 교과서 43쪽에는 문제를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춘 후 놀이공원의 지도를 보면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빈칸을 채워보세요. 빈칸을 잘 채웠나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빈칸을 잘 채웠는지 확인해보세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우리는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고려해야 할 조건을 파악한 뒤 문제를 단순화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43쪽의 3 문제 해결하기에 주어진 시간 안에 놀이기구를 최대한 많이 탈 수 있는 이동 경로를 찾아 적어 봅시다. 문제를 잘 해결하였나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아래의 해결 방법과 여러분이 해결한 방법을 비교해 보세요. 이제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교과서 43쪽의 4 평가하기에 평가 항목을 표시해 보면서 스스로 평가해 봅시다. 우리는 놀이공원에서 발생한 문제를 잘 해결하였습니다. 다른 문제도 해결해 볼까요? 이번에는 수 정렬하기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수를 정렬하자고 했는데 정렬이란 무엇일까요? 정렬이란 주어진 자료를 정해진 기준대로 순서에 맞게 배열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나온 수들을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순서대로 정렬하면 화면의 아래와 같이 왼쪽에는 큰 수가, 오른쪽에는 작은 수가 위치하게 됩니다. 수를 정렬하려면 수가 적힌 카드가 필요하겠죠? 영상을 잠시 멈추고 먼저 교과서 125쪽의 숫자 카드를 준비해주세요. 준비한 수 카드를 위와 같이 놓아주세요. 위의 수들을 큰 수에서 작은 수로 순서대로 정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하면 바로 옆에 있는 수끼리 비교하면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도 같이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비교해보세요. 앞에 있는 첫 번째 수가 더 작으므로 자리를 서로 바꿔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수와 세 번째 수를 비교해보세요. 앞에 있는 두 번째 수가 더 작으므로 자리를 서로 바꿔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수와 네 번째 수를 비교해보세요. 앞에 있는 세 번째 수가 더 크므로 자리를 서로 바꾸지 않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수와 다섯 번째 수를 비교해보세요. 앞에 있는 네 번째 수가 더 작으므로 자리를 서로 바꿔야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수와 여섯 번째 수를 비교해보세요. 앞에 있는 다섯 번째 수가 더 작으므로 자리를 서로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5번 비교를 하면 가장 작은 수가 가장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수와 두 번째 수를 비교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5번 비교를 더 하게 되면 두 번째로 작은 수가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옆에 있는 수끼리 비교하는 방법을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을 계속 하다 보면 작은 수들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서 수들이 큰 수부터 작은 수로 순서대로 정렬됩니다. 정렬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였나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수를 불규칙적으로 배열한 뒤 여러분 스스로 정렬해 봅시다. 잘 정렬하였나요? 바로 옆에 있는 수끼리 비교하면서 자리를 바꾸는 방법은 수의 처음 배열에 따라 비교를 더 많이 할 수도 더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수를 정렬하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정렬망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정렬망입니다. 그림 가장 위의 네모에 우리가 정렬시켜야 할 수들을 놓습니다. 각각의 수들은 화살표를 따라 동그라미로 들어갑니다. 동그라미에 들어간 수끼리 크기를 비교합니다. 비교를 해서 큰 수는 화살표를 따라 왼쪽으로 가고 작은 수는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으로 갑니다. 화살표를 따라가면 또다시 동그라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앞에서 한 것과 같이 동그라미에 들어간 수끼리 크기를 비교합니다. 비교를 해서 큰 수는 화살표를 따라 왼쪽으로 가고 작은 수는 화살표를 따라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하면서 마지막 네모 안에 수가 채워지면 수가 정렬이 됩니다. 정렬망 그림을 이용하여 정렬하는 방법을 잘 이해하였나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수를 불규칙적으로 배열한 뒤 정렬망 그림을 이용하여 여러분 스스로 정렬해 봅시다. 잘 정렬하였나요? 정렬망 그림을 이용하여 수를 정렬하는 방법은 처음 수의 배열에 상관없이 12번만 비교하면 수를 정렬할 수 있습니다. 정렬망 그림을 이용하면 숫자들이 정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교과서 45쪽에 정렬망 그림을 이용하면 수들이 정렬되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정렬망 그림은 두 수를 비교하여 크기가 큰 수는 왼쪽으로 계속 이동시키고 크기가 작은 수는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시키기 때문에 수를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를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를 정렬하는 여러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놀이공원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문제를 단순화시켰습니다. 어떠한 방법이었나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먼저 놀이기구가 있는 장소를 동그라미로 단순화한 뒤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하고 동그라미 사이를 연결한 직선 위에 이동 시간을 표시합니다. 정렬망 그림을 이용하면 숫자들이 정렬되는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정렬망 그림은 두 수를 비교하여 크기가 큰 수는 왼쪽으로 계속 이동시키고 크기가 작은 수는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시키기 때문에 수를 정렬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하여 기초적인 프로그램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